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이 결정이 됐죠? 이영근 의원? 네,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은 아니지만 일단 결정이 된 거죠. 사실상 뭐 결정이 된 거죠. 선거인단의 투표는 없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네. 이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1번으로 신현영 전 대한의협 대변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차례 출연을 했었는데 네. 국회의원이 됐네요. 사실상 비례대표 1번이면은 뭐 거의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 명지병원 현재 가정의학과 교수로 있고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정의학회 코로나 대응팀에서 활약을 했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시민당에서는 심사를 한참 하다가 추가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공모한 분야가 공공의료 분야입니다. 그 공공의료 분야의 추가 공모를 통해서 발탁한 사람이죠. 그래서 30대 젊은 코로나 전사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해서 1번에 배치를 했고요. 여성정책연구원장인 권인숙 씨가 3번에,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미향 씨가 7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면 말이죠.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함께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이고, 양현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이 원자력 발전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식견을 갖고 있고, 윤미향 이사장과 양현영 사무처장도 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참 여러 차례 출연하셨던 분인데, 그러면 이 비례대표 1번 순위와 관련해서 이 시민당의 설명, 그리고 1번으로 선정된 신현영 명지대 교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정당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의료진 분들의 헌신과 열정은 온 국민들에게 큰 힘이자 희망입니다. 이에 더불어시민당은 코로나와 싸워온 의료 최일선의 의사 가운데 정책적 역량이 뛰어난 의사분을 모시고 싶은 마음에 추가 공모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N95가 맞습니까? 저희가 보통은 이 진료실에서 그리고 병원 현장에서 확진 환자 볼 때도 사용하는 마스크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의료진들한테는 좀 절실한 마스크입니다. 안 그래도 오늘 많은 저희 병원에 한 150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예. 있는데 각 진료실마다 N95 마스크를 평소에 하루에 하나씩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조차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덴탈 마스크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N95 마스크를 이런 코로나 확진 환자뿐만 아니라 호흡기 환자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노출 우려가 높은 의료진부터 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보급받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신현영 교수가 사실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그런 파트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정확한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의 진실을 알리는 데는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고 많이 시청자분들께 또 노출이 됐고 말이죠. 네, 그 많은 정보를 줬죠. 또 잘 아시겠지만은 본인이 아는 것하고 또 방송에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하고 다른데, 신현영 씨는 아마 그쪽에서 역량을 좀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공모를 통해서 적절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 지날 때까지도 코로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번에 어느 정도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이런 감염병 문제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든가요, 이쪽에서 이걸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썼는데 그 전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그쪽의 1번도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1번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이쪽을 좀 신경 써서 했지 않나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현재 코로나 전국이 중요하다는 면을 강조하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른 비례의원들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같이 보면서 아마 일반 유권자들은 평가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인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이 신현영 교수,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진실을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많이 방송했던 신현영 교수가 선정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누가 됐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1번을 받았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 잘 알려졌죠. 손녀로 예. 알려졌죠. 그리고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번을 받았고요. 그 통합당의 영입 1호, 인재 영입 1호였던 지성호 씨가 12번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그 대체로 한 7명은 영입 인사 등 포함해서 한 그 13명 정도가 통합당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이 당선권이 20번 안에 배치가 되는 걸로 상당한 명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성교 전 대표 시절에 잠정적으로 결정됐던 순번이 확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가운데 이 지성호 대표 같은 경우도 저희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 이 목발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의회에 가서 네. 탈북을 하면서 북한 내에서 다쳤던 그 다리를 보여주면서 자유의 소중함이 또 자유를 향한 탈출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또 거기에 도전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줬다. 또 미국 언론들이 이렇게 평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된 윤주경 전 관장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유철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윤주경 전 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철저하게 지금 우리의 그 관심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 국민들에게 어떠한 그 희망을 드릴 수 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거지. 그 누구에 의해서 뭐 했다는 것은 저는 뭐 인정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미래한국당의 모든 시간표와 나침판은 4.15 총선 승리에 맞춰져 있다. 예, 저희 미래한국당에 힘을 보태해 주실 의원님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미래통합당과 형제 정당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국민들에게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유, 정의, 평화라는 독립운동 정신을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번 진통 끝에 윤주경 전 관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각 정당들의 비례대표 1번은 상징성 있는 그렇죠. 분이에요. 그래서 좀 윤주경 1번은 뭐 나름대로 당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좀 보고요. 더라고 그래서 좀 똑같이 저번에 했던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정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비례대표 정말 이래도 되는가? 절속에다가 그 나눠 먹기에다가 그리고 혼선에다가 이렇게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도 같이 함께 꼭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새 선거법이 누더기가 된 거죠. 들어가서 정말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표에서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분들이 선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들어가서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서 정치권 관련 소식은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